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이렇게 대기 정렬입니다. 오늘 4월 22일 시각은 6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이 이름이 두산에너빌리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로 업로드가 되니까 착오 없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이다라고 하면 최근에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던 게 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도 다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와줬어요. 일진파워, 뭐 한전기술, 뭐 주가가 좀 상승을 했던 거, 주가가 거품론이 없는 건 아닌 상황들이죠.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조정을 같이 받긴 했는데, 상승할 때는 좀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상승폭 자체가 좀 다른 모습인데, 좀 하락할 때는 따라서 하락하니까 좀 짜증이 좀 나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자, 오늘 좀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들, 뭐 갭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일단 이건 것 같아요. 뭐 다른 내용들도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움직임은 오히려 이제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보면은 15일에 특별 관계자 수 30명으로 줄어들고 4월 22일에 27명으로 좀 더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지난 3월 11일 대비해서 4월 15일에 특별 관계자 수가 4명이 줄어들어서 30명을 발표를 했는데, 다시 공시를 했는데 30명에서 27명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비중이 조금씩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좀 긴가민가 해요. 그래서 여기 뭐 물론 이제 외국인 금융투자 이런 연기금에서 매도를 했던 게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시장이 오늘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외국인 기관에서 다 매도하는 모습들, 특히 최근에 좀 올라갔던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박스권 상단으로 다가오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박스권 하단에서 들어오면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약간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시장도 하단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약간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을 것 같다, 영향을 좀 많이 미쳤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하는데, 일단은 지분도 좀 줄었다라는 게 좀 뭐지? 의무 보호 예수 물량들이 보호 예수 기간들이 끝나면서 좀 이제 특별 관계자 수가 하나 둘 뭐 줄어드는 건가? 이게 시작인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서 조금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걱정. 근데 여기서 또 좋은 소식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한수원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강한 사업 참여 의지를 피력을 했다. 폴란드에서 원전 수주를 받기 위한 사업 의향서를 제출을 한 건데, 폴란드 정부가 지난해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2040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을 발표를 하고, 신규 원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2043년도까지 총 6기 원전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6기를 원전을 받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제 제안서를, 지금 이거 뭐 규모로 치자면은, 지금 수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양이 많진 않은데, 금액적인 부분들이 크진 않은데, 추후의 가능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 노후화된 화력 발전소를 대체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 아니라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 미국, 프랑스 대상으로 원전 사업 제안을 요청해 왔다라고 하죠. 한국, 미국, 프랑스. 자, 여기서 프랑스를 좀 집중을 합시다. 자, 그리고 폴란드 수주전 본격화됐는데 10기 수출 공략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지막으로 수주한 4기의 아랍의 6기의 원전을 더 많은 6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라고 하죠. 자, 일단은 뭐 체코, 폴란드, 이집트 이렇게 착공 예정이고, 원전 수출 사업의 진행 내역들이라고 해서 체코, 폴란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폴란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총 6기죠. 체코도 뭐 이렇게 있는데, 오는 11월 이전에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수주를 하느냐, 미국, 한국,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근데 이 프랑스에서 지난
여기서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1월 달쯤에 지난 얘기예요. 지난 얘기. 5기의 원전을 가동을 중단을 시켰다. 용접 불량이 잇따라 발생을 해가지고 용접부 결함이 발생을 돼서 5기에 대한 뭐 여기서 이제 영접봉이 수정을 하기가 보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쪽이거든요. 그래서 용접 결함이 발생이 되는 게 굉장히 좀 치명적이긴 합니다.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요. 용접부 부근에서 결함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 5기를 운영을 중단을 시켰거든요. 중단을 시켰던 이력들이 좀 있습니다. 균열을 발생을 하고 뭐 같은 방식으로 설계된 프랑스 북동부 아르덴 지역 수요 원전 원자로 위기도 예방 차원에서 가동을 중지하고 뭐 이전에 균열을 발생한 2개도 중지를 하고 결합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5기 원자로 모두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약간 이런 치명적인 결합에서 수주 쪽을 3파전을 가정을 했을 때 한국, 미국, 프랑스에서 이 3파전에서 프랑스가 치명적인 결합이 발생이 됐다.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수주에 대한 경쟁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난 2022년 1월 14일 기사잖아요. 1월달 기사였습니다. 1월달. 지금 이제 4월인데 또 블룸버그에서 또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사로 좀 나온 것들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한국 기사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번역을 해보면 더 많은 원자로에서 부식 징후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 자, 어디 있었는데 자, 이 뉴스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을 때 12월 EDF가 두 원자로 2개, 여기서 2개, 그리고 1개의 원자로.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여기 뭐 프랑스 서부 펜리 발전소 원자로 2기, 그리고 노심 비상 냉각실 용전구 뭐 15하고 아르덴 지역의 쇼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펜리 1개, 이렇게 총 5기인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5기, 총 5기의 원자로 모두 가동이 좀 중단된 상태다. 근데 이 기사 위에 보면은 여기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원자로 배관에서 발견됐으면 여기 이렇게 원자로 배관에서 발견됐다라고 했죠. 총 6기 6유닛 중 3개가 있다. 2월에 확인하려고 결정한 6개 유닛 중에 3개가 결함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됐다. 계획된 유지 보수 중단 중에 코패치 장치에서도 부식 징후가 발견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도 똑같이 여기 3개의 유닛 중 3개가 뭐 계획된 유지 보수 중에 1개 추가적으로 부식 징후가 발견됐다. 3개, 4개. 그러면 5기에서 4기, 최소 3기에서 4기 정도가 부식 징후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원전 가동이 중단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코, 폴란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 지금 원전을 수주를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한국, 프랑스, 미국 중에서 프랑스가 치명적인 결합 때문에 경쟁력을 잃는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국, 미국 2파전이 될 가능성들도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프랑스 원전이라는 기사를 제가 검색을 해봐도 뭐 이런 결함이 발견됐다라는 기사를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이 원전 6기를 신규 건설을 허가를 했다. 산둔, 저장 등 3곳이라고 하는데 또 웃긴 게 여기에서 하이양 원전과 산먼 원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원자로를 도입을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웨스트하우스는 사실 뭐 두산중공업이랑 크게 연관이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중국에서 원전을 건설 허가를 했는데 두산중공업이랑 연관이 없어서 이런 실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망감들이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복합적인 부분들이 반영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전반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결함 이런 내용들이 한국에 그리고 또 미국에는 또 뉴스케이라든가 좀 기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쪽이 좀 미국이랑 한국이랑 또 원전 동맹을 좀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미 원전 동맹 측면에서 강화를 시킨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걸로 국내 원전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이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치적인 문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수주에 대한 부분들, 수주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뭐 실적에 드라마틱하게 뭐 잭팟 정도로 뭐 반영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기회가 좀 발생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심리적인 측면들. 이제 있을 체코, 폴란드, 그리고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서 이집트도 있죠. 여기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을 좀 들려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소요가 되는 그런 소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일단은 이런 것들을 좀 걸을 건 걸으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주가가 일단 추가적인 하락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